자, 오늘은요. 여름이 오면은 진짜 꼭 준비해야 되는 제품 중 하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여름이 아니어도 이거 꼭 필요한 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한다는 게 문제긴 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점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낮에 뛸 때 진짜 뭐 미쳐요. 너무 더워요. 어제도 제가 달리기 할 때 오전에 이제 한 8시쯤 달리기 스타트했나? 8시 좀 넘어서 스타트했나? 나무 그늘 달릴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햇볕이 있는 곳에 나가면 진짜 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너무 날씨가 덥고요. 그리고 너무 따갑습니다. 피부가 따가워요. 뭔가 이게 햇볕이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뭔가 이제 피부를 상하게 한다는 게 진짜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뜨겁거든요. 여름에 달리기 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점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습도가 높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달리기 할 때 우리 피부가 상하는 게 진짜 또 커요. 그 여름 지나고 나면 새까매지잖아요. 러너들끼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손목을 딱 들어서 봤을 때 지금 전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이게 손목 들어 딱 봤을 때 이 손목에 시계 차는 곳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올여름에 뭐 열심히 달리기를 하셨군요. 약간 요런 거 바지에 그 쇼츠 바지 라인이 딱 잡히거나 뭐 팔에 여기 잡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싱글렛 입으신 분들은 어깨 쪽에 이렇게 라인이 딱 잡히는 이제 그런 경우 피부가 새까맣게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피부가 굉장히 여름 되면 혹사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서 얘기 드리기 전에 이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짚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외선 뭘까요? 자외선이 뭘까요?라기보다는 자외선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달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UVA입니다. UVA라는 거. 자, UVA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UVA는요. 이 자외선의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깊숙한 곳까지 이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우리 피부의 어떤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UVA 자외선이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걸 망가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노화가 막 빨리 굉장히 오게 됩니다. 주름 자글자글 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달리기를 한 사람이니까 달리기 하면 얼굴 살도 빠지잖아요. 얼굴 살도 빠졌는데 가뜩이나 빠졌는데 얼굴에 탱탱함까지 없어진다. 이러면 진짜 확 늙어 보입니다.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얼굴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열심히 운동했다, 열심히 달리기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성적표랄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불쌍해 보여. 없어 보여요. 러너들이 굉장히 없어 보여. 약간. 우린 너무 건강하고 기분이 좋은데, 보는 사람들은, 요새 뭐 밥 잘 못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UVA가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와서 이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UVA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UVA의 강도라는 거는 세기는 계절이나 시간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이나 심지어는 유리창 같은 것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벽에 뛰거나 약간 흐린 날, 그런 날 뛰어도 약간 이런 UVA에서 굉장히 UVA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 깜깜하고 아무런 햇빛이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요. 좀 그늘졌네? 오늘 햇빛이 그늘에 가려져 있으니까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자외선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네요. UVA는 그런 거 다 뚫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좀 그 태닝 같은 거 하는 것들도요. 이 UVA 때문에 DNA가 손상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 중 하나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외선이 UVA였다면 두 번째는 UVB입니다. UVB. 이거를 기억하실 때는요. UVA는 에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A는 에이징,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 그리고 UVB는 B는 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닝이 뭐죠? 태운다죠? 뭘 태워요? 우리 피부를 태운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타는 거,
색깔이 변하고 하는 그런 거를 버닝에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VB는요, 파장이 좀 짧습니다. 파장이 짧아서 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 바깥쪽에다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햇빛에 탔다라고 하는 거 버닝이잖아요. 탔다라고 하면서 피부가 빨갛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여기 뭐 물집 같은 게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UVB에 과다하게 노출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UVB는요, 강도가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 사이에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뚫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라든지 뭐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반사가 되어서 노출량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UVA와 UVB가 있다. UVA는 파장이 길고 우리 몸에 노화를 불러일으키고 UVB는 파장이 짧고 피부를 태운다. 일종의 화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외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낮에 뛰면서 UVB 때문에 어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피부가 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 UVBA에 계속 노출되면서 만성적인 어떤 피부의 손상, 광노화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피부암 같은 것들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너들에게 이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피부 타는 거를 막고 이런 걸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의 피부를 지키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늘 그렇지만 이런 장기적인 투자는 항상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진짜 피부 투자에는 완전히 그냥 꽝입니다. 꽝. 저 진짜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이미 이 망친 피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저희가 사러 가면은 거의 뭔가 뭐 숫자랑 뭐 영어랑 뭔가 막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외선 제품 보면은 뭐가 막 적혀 있어요. 뭐 기호도 그려져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SPF라는 겁니다.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근데 이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요, 주로 UVB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SPF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차단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F가 30이다.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보다 피부가 빨갛게 되는데 30배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등급은 50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50배 정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시켜 주는 거죠. 가끔 이 뒤에 붙어 있는 30이나 50을 시간으로 오해하셔가지고요. SPF 30은 30분 동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도를 얘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SPF 숫자가 무조건 그럼 높은 게 좋은 거냐? 사실 이게 높다고 해도요, 높은 게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근데 무한정으로 강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PF 30 제품은요, UVB를 약 97% 정도 차단시켜 주고요. SPF 50 정도 제품, 아마 시중에는 50이라고 광고한 제품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 제품은 약 98%를 막아주고요. SPF 100은 약 99%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30하고 50하고 100하고 차이가 1% 차이밖에 안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제품을 30이든 50이든 뭐든지 사용을 할 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비슷하다면 50 사는 게 좀 좋기는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셔야 될 숫자는요, PA라는 겁니다. PA라는 거는 UVA의 보호 등급입니다. 뒤에 PA 적혀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제품에서 많이 나와 있는 지수인데요.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 드렸죠. UVA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PA 등급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플러스의 개수로 표시됩니다.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PA 플러스는 차단 효과가 있기는 하다, 없지는 않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등급이 높은 게 플러스가 4개 붙는 겁니다. 그래서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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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게 가장 높은 등급의 UA 차단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러너분들, 또 여름에 장거리 달릴 된다든지 여름에 뭐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PA 등급이 높은 PA 플러스가 뭐 적어도 3개 정도 이상 되는, 뭐 그냥 4개짜리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요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해외 경우에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이 UVA하고 UVB를 합쳐가지고 뭔가 숫자 표시해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뭐 국가마다 뭐 지역마다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나 측정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SPF랑 그 다음에 PA 2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SPF는 UVB 그리고 PA는 UV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50에 플러스 4개짜리 요 정도로 사시면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 아주 좋은 제품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30 그러니까 SPF가 30 이상 그 다음에 PA 등급은 플러스 3개 정도까지만 돼도 어느 정도는 크게 뭐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크림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 뭐 선스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방식,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크게는 2가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혼합이거든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유기자차라는 겁니다. 유기자차. 이게 유기자차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시는 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유기자차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막아주는 거를 유기자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걸 무기자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2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를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유기자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기자차는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입니다. 유기자차잖아요. 그 유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시는 차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차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유기자차는요, 화학적인 성분을 통해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스며든 화학 성분이 피부에 바르면 이 화학 성분이 피부에 더 들어가잖아요. 피부에 스며들어 있는 화학 성분이 자외선,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해롭지 않은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피부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재밌죠? 이런 게 있어요. 내보냅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기 전에. 자, 그래서 러너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제품은 유기자차 제품은요, 약간 그 우리가 화장품 바르는 것처럼 로션이나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뭔가 좀 가볍고 바르기가 정말 편해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부에 흡수가 되고 나면 이게 다른 어떤 자외선 차단제 보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현상 있잖아요. 백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서 많은 러너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산뜻한 마무리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 땀 흘리고 하면 막 흘러내리고 하면서 백탁 현상 생기게 막 흘러내리고 하면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유기자차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피부에 스며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이걸 쓰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화장이 좀 뭔가 뭐 들뜬다든지 이런 현상도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유기자차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눈이 따가워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땀을 흘리면 피부에 흡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땀을 흘리게 되면 이 선크림이 녹아서 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엄청 따갑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나 이런 데 바른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달리기를 하는 내내 막 눈이 따가우니까 집중도 안 되고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떤 거 쓰는 게 좋냐면은 헤어밴드, 헤드밴드, 이게 이마 같은 데 이렇게 차는 밴드 있죠. 그런 걸 착용해서 이마는 아예 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발랐다 하더라도 그걸 쓰게 되면 땀을 흡수해 주니까 눈으로 내려오는 땀은 좀 잡아주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게 요 약간 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다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외선을 받아들인 다음에 흡수시킨 다음에 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좀 자극을 느끼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난 예민하다 하신 분들은 사실 유기자차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우리 피부에 좀 스며들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효과를 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뛰기 직전에 뭐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 혹은 중간에 덧바르는 것들의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뛰기 전에 미리 집에서 좀 바르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덧바를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있고 안에 보면 뭐 아보벤존이나 옥시벤존 뭐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이 들리는데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자차가 있다고 했어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무기자외선 차단제 줄임말이 무기자차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단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리적 차단제라는 게 뭐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피부 표면에다가 물리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징크옥사이드라든가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미네랄 성분을 피부에다가 발라가지고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금속 가루를 바른다는 느낌.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뭔가 거울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피부에다가 발라가지고 거울을 만듭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거기 있는 미네랄 성분이 이 빛을 갖다가 반사시켜줍니다. 반사시켜줘서 우리 피부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처럼 자외선을 튕겨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무기자차는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피부에 흡수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흡수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머무르면서 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아까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눈 따가움이 별로 없습니다. 화학적 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눈 따가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자차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와요. 이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냥 이다가 이렇게 방어막을. 그러니까 쓱 바르는 순간 바로 그냥 방어막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달리다가 우리가 덧대어서 조금 더 이제 덧칠을 할 때,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약한 것 같아서 덧칠을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덧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뭔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르면 된다는 그런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탁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기자차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인데 이 미네랄 입자가 피부에 도포가 돼 가지고 빛을 반사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미네랄 성분 때문에 피부가 조금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처럼 피부가 안 좋고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무기자차를 발랐을 때 뭔가 저 사람 뭐 발랐네 느낌이 나요. 티가 딱 나요. 목이나 다른 데는 까만데 이렇게 바른 데만 허옇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탁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발랐을 때는 괜찮은데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무슨 귀신 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백탁 현상이 조금 성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게 바르면은 백탁 현상이 무서워서 적게 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피부가 하얀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티가 난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좀 꾸덕하고 뻑뻑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도포를 해서 이다 방어막을 치는 거기 때문에 흡수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뻑뻑한 바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이게 팔을 막 문지르면서 막 이게 많이 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는 거다 보니까요. 우리 피부에 이걸 막 문지르어서 바를 때 모공을 막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뭐 할 때야 뭐 그냥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운동 끝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거 다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클렌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남자분들도 이런 그 무기자차를 쓰고 난 다음에는 클렌저 같은 걸로 진짜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피부를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기자차랑 무기자차 두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개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자외선 차단제도 나왔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혼합자차라고 부릅니다. 네, 혼합자차.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기자차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을 튼튼하게 좀 도와주면서도 유기자차의 성분을 살짝 넣어가지고 백탁 현상이나 뻑뻑한 느낌을 조금 줄인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러너들에게는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러닝 전문 제품들은 이런 혼합자차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자외선 차단 효과도 좋으면서도 좀 부드럽게 발리고 운동할 때도 좀 뭔가 뻑뻑한 느낌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러닝용 제품을 선택하실 때 뭐 이런 혼합용을 구매하시는 거,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속 편하게 혼합 자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알겠고 이론은 괜찮고, 그래서 뭐 사라고 뭐 사야 되는 거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이 코스메틱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이나 그런 선스틱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이소만 가봐도요,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또 더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특정 제품을 갖다가 뭐 무조건 이거 사라고 얘기를 드리긴 힘들고, 제가 쓰는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현재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판매량 같은 것들이나 인기 순위 같은 것들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라운드 랩이라든지 달바라든지 아니면 세퓨전시라든지 뭐 구달이라든가 뭐 AHC라든가 이런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사용자들의 후기 같은 걸 좀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쓰기에는 AHC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제품들 뭘 선택하셔도 괜찮은데 조금씩 이렇게 샘플 같은 거 써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피부톤에 좀 이상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특히 미용에 좀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 얘기 잘 들어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쓰는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산다고 해도요, 사실 이거를 바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잘못 바르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얼마나 발라야 돼요? 라는 거예요. 특히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얼마나 짜서 얼마나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그램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조금 짠 게 몇 그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갖다가 측정해 재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손가락을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요 손가락 두 개에다가 길게 쭉쭉 짜는 거예요. 쭉쭉 짜면 두 줄이 나오겠죠. 두 줄. 요 두 줄이 얼굴 전체 바를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적게 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SPF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절반 정도밖에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꽤 많이 발라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라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손가락 두 줄 정도로 나오는 꽤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유기자차의 경우에는요, 나가기 한 20분, 30분 전에 미리 발라서 피부에 스며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무기자차는 그냥 바르자마자 바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그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로션이나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틱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구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프레이도 있구나.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림 형태, 그다음에 스틱 형태, 스프레이 형태가 있습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바르기가 좀 편하고 손가락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이렇게 바르기가 좀 편하고 흡수시켜야 되니까 그런 면이 좀 좋기는 한데요. 약간 이제 손에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다든지 이런 조금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 형태가 나왔습니다.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다시 갖다 놨구나. 아까 밤에 있었는데. 아무튼 스틱 형태가 있는데 이 스틱 형태는 눈, 뭐 귀라든지 코라든지 눈 쪽 부분이라든지 입술 주변 같은 이런 곳에 좀 꼼꼼하게 바르기가 좀 괜찮고, 특히 덧바를 때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제가 추천한 제품도 얘기 드릴게요. 저는 스틱 형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형태가 있는데, 스프레이는 사실 약간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 게 있으면 좋긴 한데요. 스프레이는 주로 얼굴 말고 딴 데 쓴다고 생각하세요. 팔이나 다리 같은데. 왜냐하면 얼굴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이게 좀 이제 잘 골고루 되지도 않고 좀 안 좋거든요. 만약에 이 스프레이 제품을 얼굴에다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손바닥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제 문질러서 얼굴에 톡톡톡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게 되면 조금 효과 있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바닥에도 묻는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스프레이는 주로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쓰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크림, 그 다음에 스틱, 스프레이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쓰기에는 스틱 형태가 저한테는 가장 좋았고, 중간에 저는 덧바르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덧바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덧바르는 거는 우리가 처음 바르고 났을 때 효과가 100% 나지 않고요.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에다가 한 번씩 더 발라줘야 진짜 100%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거죠. 덧바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시간 간격마다 덧발라줘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뭐 WHO 같은 데에서는 2시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80분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그 러닝하는 사람들이 이 긴 달리기 중에서 2시간마다 멈춰가지고 로션을 바르고 뭔가 또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틱 형태 추천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그냥 처음에 바를 때 그냥 많이 바르세요. 그냥 그게 속 편해요. 처음에 바를 때 진짜 꼼꼼하게 바르고 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집에서 한번 바르시고요.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빠르기를 하고 나서 나가시는 게 가장 그냥 깔끔합니다. 중간에 뛰면서 바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 연구 결과에서는 2시간마다 더 바르는 것보다 처음에 바르고 나서 20분 뒤에 한 번 더 바르는 게 가장 보호막이 확실하게 생성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게 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초기에 많이 바르는 게 진짜 힘들어요. 모공 다 막히는 느낌, 피부가 막 엄청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나중에 추천드릴 스틱 형태 제품 그리고 워터프루프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추가적인 팁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자라든지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두피 같은 경우에는 그 두피 안에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두피에 햇볕이 들어와서 이 두피가 나빠져서 뭐 머리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자 같은 거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 밑에 좀 선크림을 좀 발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눈이 따가운 그런 현상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선글라스 쓰고 아래쪽에 발라주는 이런 방식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좀 해보셔야 돼요.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샘플 같은 거 바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목 안쪽 요 약한 부분 요런 데나 이런 데 살짝 발라가지고요. 좀 피부의 반응 같은 거 좀 살펴보시고 올리브영 가서 발라보고 주변 좀 구경하세요. 그러고 나서 피부를 한번 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닦아가지고 또 다른 제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 반응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쓸 때 많이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 꼼꼼하게 좀 지우셔야 됩니다. 특히 운동용으로 만들어진 선크림이나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착 달라붙고 수분에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진 워터프루프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물로 비누로 몇 번 씻는다고 해서 잘 씻겨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써보면 이게 피부에 딱 느껴져요. 그 물을 막 반사시키니까 이게 안 씻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오일 클렌저나 클렌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선크림을 일단 녹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폼 클렌저 같은 걸 가지고 세안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공 같은 것들이 이제 막히지 않도록 이게 잘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이 또 있죠. 자외선 차단제 말고도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팔이나 다리 같은 거 특히나 이런 옷을 이용해서 많이 막는데요. 자, 이런 옷을 구매할 때도 보면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PF라는 게 있습니다. UP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옷이 가지고 있는 SPF. 아까는 제가 자외선 차단제는 SPF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옷은 U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UVA나 UVB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알려주는 숫자인데요. 이 UPF가 30에서 49 정도쯤 되면 상당히 좋음이고요. UPF 50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보실 겁니다. 의류 제품 중에 그런 제품은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97몇 퍼센트 하여튼 그 이상의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면 티셔츠 있죠? 흰색 면 티셔츠. 그거는 UPF가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UPF가 30에서 49면 아주 좋음이고요. UPF 50 플러스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하얀색 면 티셔츠는 UPF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7입니다. 7.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면 옷이 땀에 젖으면 UPF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물이 스며들었으니까 방어막이 강해져서 더 많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더 줄어듭니다. 한 5, 3까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름에 특히 면으로 된 옷 입고 달리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면보다는 좀 뭔가 UPF 깜짝이야. 밖에 저 와이프가 음식 준비하면서 뭔가 좀 떨어뜨렸나 봐요. 아무튼 UPF 숫자가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면으로 된 소재 옷에도 이런 뭔가 가공 처리를 해서 UPF 수치가 높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름 옷은 이거 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딱 붙는 옷 있죠. 딱 붙는 옷. 그런 경우에는 옷감이 약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또 근육 빵빵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옷감 사이로 자외선이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헐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는 옷을 살짝만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는 거, 딱 맞는 옷 그런 거 입으시는 게 좋고 좀 쫄리는 옷은 입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재 같은 것들이나 사이즈도 한번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 말고도 뭐 슬리브, 팔에 차는 암슬리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UPF 수치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항상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뭐 여름에 뭐 이렇게 옷 긴 옷 입고 하면 좀 덥죠. 너무 더워서 싱글렛 입으신 분도 많은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암슬리브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하셨을 때는 좀 속도를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사실 여름에는 빨리 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뭐 슬리브도 하고 옷도 입고 긴 옷도 입고 하는데 그냥 천천히 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모자도 구매하시고요. 선글라스도 구매하시고 옷 같은 것도 구매하셔가지고 시간도 조절하시고 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셔서 건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품을 추천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법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날짜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만들어진 날짜 같은 걸 잘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제품들은 개봉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통기한이 사용기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들 보면은 뚜껑 같은데 옆에 보면 뭐 12M이라고 적히는 그런 제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2M이라고 되어 있으면 개봉을 한 이후에 12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 여름용 제품은 올해 다 쓰시거나 아니면 많이 쓰셔도 그 다음 해까지만 쓰시고는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 2년, 3년 된 거 쓰시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상하는 경우 있습니다. 선크림이. 그래서 이거 짰는데 뭔가 물이랑 기름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다든지 색깔이 좀 이상하다든지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통기한이랑 상관없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성분이 변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성분이 변할까? 나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보관 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나 크림 형태로 된 제품 있죠. 그런 제품은요, 뜨거운 데다 보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차 안에다가 이런 선크림을 한 개씩 넣어 두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한여름에 차가 막 달궈졌을 경우에는 차 안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크림 이런 제품들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선크림을 사야 될까? 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혼합자차로 된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무기자차 정도? 우리 러너들에겐 사실 뭐 미용도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리기 할 때 효과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효과, 기능성적인 측면 보시고 약간 백탁 현상이 있다고 해도 그냥 무기자차라든지 이런 것을 쓰시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사실 무기자차가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빛을 물리적으로 반사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자차나 아니면 혼합자차 같은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제품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그린핑거에서 나온 자외선 차단제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유아들도 쓸 수 있도록 자극이 굉장히 적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크림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뭔가 손에 묻는 것도 싫고요. 바를 때 느낌도 저는 너무 좀 안 좋아요. 피부가 좀 기름기가 많고 번지르르 하고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게 바르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틱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스틱 형태로 된 제품은 휴대가 편하고 중간에 덧대어서 바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뛰다가 땀을 막 흘린 상태에서도요, 그냥 스틱 꺼내가지고요, 그냥 땀 흐르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면 돼요. 그냥 쭉쭉쭉 바르면 돼요. 그 워터프루프 제품이라서 그 발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이 크림 형태로 된 제품은 땀을 막 번들번들거리는 상태에서 크림 형태로 된 거 바르려고 하면 좀 기분이 조금 그렇거든요. 특히 유기자차 같은 게 더더욱 좀 그렇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무슨 흡수가 돼요. 피부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 따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틱형 제품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틱 형태라서 손에 묻지 않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달릴 때 우리 허리 벨트 같은 가방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러닝용 베스트, 조끼 같은 거 있죠? 가방 작은 거. 그런 데 넣어서 달리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땀 같은 게 묻어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없고, 이 튜브 형태로 된 제품들은 혹시나 이게 눌러져가지고 튀어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이런 스틱 형태는 그런 것도 없어서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그린핑거 제품은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 그래서 땀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바르시고 뛰면은 뭔가 땀이 송고송 맺히다가 쭈르륵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굉장히 워터프루프 성능도 좋은 편이고 약간 그 레몬향 나는 것도 전 좋았어요. 근데 이 그린핑거 말고도 뭐 AH에서 나온 마스터즈 에어리치인가? 하여튼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으니까 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로션 형태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닥터 올가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원래 닥터 올가가 여러 가지 화장품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러너용 선크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너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만든 제품이라서 조금 러닝을 할 때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도 함께 좋습니다. 해외에서 나온 유명한 제품은 엠타 MD라는 제품이 있어요. 엠타 MD UV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해외 커뮤니티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가 엠다 MD인가 엠타 MD인가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 스포츠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제품들도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린핑거 유아용 파워실드 선스틱이라는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제품이라서 자극이 적은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잘 맞는 제품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잘 여름 동안 자외선 차단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피부 건강 지키면서 달리기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설명란에 나중에 제가 그 글을 남겨놨나요? 안 남겨놨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 제품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네,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